사업상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대리인인지, 사무실은 멋지고 좋은데 상담을 하다 보면 여기는 왠지 공장 같다 라는 느낌이 든다면 저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회계사와 세무사의 차이를 아예 모르시거나 그게 아니면 차이가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회계사와 세무사의 차이는 태생부터 크거든요. 회계사 같은 경우 시험을 합격을 하면 제가 2006년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소위 빅4라고 불리는 대형 회계법인에서 합격생을 대부분 흡수해 갔고 거기서 2년간 그 과정과 실무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대기업들에 가서 회계 감사나 텍스, 자문, 용역 업무들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세무사는 합격하면 수습기간이 6개월로 보통은 세무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연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세무법인에 취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은 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첫 길이 다르다 보니까 경험 면에서도 그렇고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업무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거죠.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그런데 큰 종합병원도 있고 동네에 작은 병원도 있는데 진료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 모두 이해하시잖아요. 저희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의사도 큰 수술이나 큰 병을 다룬 경험이 있는 의사가 있고 처음부터 작은 병만 진료했던 의사가 있으니 그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지금은 1000명이 넘는 사업자분들에게 자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주변에 보면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기장료를 몇 달간 무료로 해줄게요. 아니면 기장료를 얼마 해드릴게요. 세금을 0원으로 해드릴게요. 이런 광고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제 경험상 보면 대표자분들이 정말 기장료랑 세금에 대해서만 관심이 100%일까? 그건 아니거든요. 보통 제가 사업자분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미팅을 할 때 세금에 대한 문제도 논의하지만 그 문제보다도 이번에 매출액이 2배 정도 늘었는데 사업 구조의 변화라든지 사업 다각화는 어떻게 할지 개인 사업자분들은 이제 법인 전환 아니면 종업원과의 관계 문제 대출이나 증자 같은 자금 조달 방향 혼자 고민하기에는 확실하지 않고 불안한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하시거든요. 물론 매출 증대에 따른 세금 문제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그럼에도 기장료와 세금에 대해서만 논의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회사의 프로세스나 구조 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세금과 기장료에만 타겟팅이 되어 광고를 하는 건 아닐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가 보다 깊고 넓게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고 사업자분들도 좀 세무대리인하고 이런 세금뿐만 아니라 이런 고민들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AI나 앱으로 소통을 잘한다. 월 1회 재무제표를 제공한다. 경영 리포트를 제공한다. 사실 저는 이게 무슨 장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만나왔던 대표자분들은 재무제표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저랑 얘기하시는 걸 더 좋아하시거든요. 만약에 절세를 목표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FM으로 재무제표를 만들면 오히려 손해겠죠? 이렇게 단순히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재무제표는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를 경영자의 니즈에 맞는 언어로 바꿔야 의미가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쌍방향 소통이 훨씬 중요하겠죠. 어떤 세무대리인이든 좋겠죠. 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런데 이런 건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온라인상으로만 검색해가지고 대리인을 선택하지는 마시고요. 꼭 시간을 내셔서 그 세무사 사무실도 한번 가보시고 누구와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어플이나 재무제표 제공 같은 그런 기술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사업상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대리인인지 아마 상담해 보시면 분명 느낌이 오실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시는 사업자다 라고 하시면 사업장에 가서 숟가락까지 한번 알아볼까?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무실은 멋지고 좋은데 상담을 하다 보면 여기는 왠지 공장 같다 라는 느낌이 든다면 저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업종별 세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그 업종에 대해서 몇 개의 사업자를 다뤄야지 업종별 전문인지 너무 주관적이고, 만약 한 업종만 치우쳐져 있다면 그게 더 안 좋지 않을까요? 업종별 전문으로 한다고 하면 부분적인 일들은 빠르게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빠른 거랑 잘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2007년에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 회계법인 빅펌 중 하나인 삼성회계법인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시티은행 감사 업무를 시작으로 KTNG나 인삼공사, 빙그레, CJ, 동원, 오리온 같은 큰 회사들을 감사를 했고요. 매출액이 조 단위까지 가는 그런 회사들을 감사하면서 경험을 쭉 쌓다 보니 매출이 작은 회사는 약간 무시했던 그런 철없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작은 회사의 업무를 나갔는데 오히려 조금만 더 개선을 하면 좋은 회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회사에게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일까? 왜 이런 회사는 우리 같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지 않는 거지? 라는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큰 회계법인에게 컨설팅을 받기에는 비용이 비싸고 작은 곳에 의뢰하자니 만족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쌓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에게 큰 회사들이 받는 컨설팅을 현실적인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걸 모토로 시작을 하게 됐죠. 2007년부터 14년까지는 회계감사나 기업가치평가 등 큰 회사를 위주로 업무를 했다면 2014년부터는 개인 사업자나 중소법인들에게 업무 범위를 확대해서 세무나 회계는 물론 경영에 대해서까지도 업무를 시작하게 됐죠.